이런 왜 삼국유사를 썼는가에 대한 부분들. 삼국유사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저 사람은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련이 생각보다 대단한 분입니다. 가지산문 출신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존, 쉽게 말해서 국사가 되는 분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사와 관련해서 삼국유사로 살펴보는 붓다로드 시간입니다. 역사 플러스 설화, 전설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아주 복잡하고 재미있는, 그리고 그것의 내포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이제 삼국유사래도 책 순서대로 안 하고 역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맨 앞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맨 앞이라고 생각되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릴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다고 얘기하냐면 372년에 고구려 불교 전래, 그 다음에 384년에 이제 백제, 그 다음에 527년에 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빠른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연대가 앞서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국유사 이련이 썼고요. 대부분 언제 썼다라고 판단하냐면 1281년 정도 무렵에 찬술했다라고,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청도 운문사 주지 하셨을 때 비구니 사찰인데 비구 스님이 주지가 돼요? 그때는 비구니 스님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렵에 찬술을 했고, 아무튼 삼국유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해야 되는 부분은 선종 스님들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 생각을 하시면 삼국유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삼국유사를 읽어도 그 생각 없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선불교에 대한 선종 큰 스님들 얘기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의상, 원효, 뭐 자장, 뭐 원광법사 이런 얘기들은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선종 스님들, 구산 선분 스님들 이런 분들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범주 자체를 삼국유사잖아. 그러니까는 삼국하고 통일신라 시대 정도까지 끊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려말 선초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죠. 저거 이제 장사 시작하자마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범위를,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나는 조선 역사를 쓰겠어요. 그런데 선종이 등장하는 거는 조선 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한 말 이때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미 조선도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별로 이걸 다뤄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빛나는 시대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사원하고 선문염송사원이라고 이 이련 스님이 지은 더 대단한 저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0권짜리고 삼국유사는 5권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량이 많은 거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산문, 선종 중에서 구산선문 중에서 가지산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오교구산 이런 얘기 듣지만 구산선문이라고 해봐야 딱 두 파가 중요해요. 그게 가지산문하고 사굴산문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도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지금 조계종의 종조가 도의국사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이련 스님, 보각국사 이련 스님, 그리고 이쪽에 태고 보우 스님, 고려 말에 이쪽 팀이 한 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 사굴산문에 누가 있냐면 범일국사, 강릉 단오제의 주신, 그 다음에 대관령 국사 성황신. 나 그거 되게 재밌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거기 가면 성황신 부인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속화되면서 막 이제 민간 풍속하고 섞이면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발전된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무불스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불교하고 무속하고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구할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보조국사 진울 스님, 그리고 여기에 나홍 스님이 있고, 예? 나홍 해근 스님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는 이쪽에는 모감 찬영이라는 분이 있고, 이쪽에는 해근입니다. 해근. 그 다음에 무학대사가 있거든요. 무학대사 다 아시잖아요. 무학자초라고 하는 분이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대표적인 제자예요. 이 제자. 그리고 이쪽에 나중에 함어득통이 나오고 신미스님이 이쪽 계열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 신미스님 족보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법맥들이 다 끊어지고 나중에 남은 거는 화남 혼수스님이라고 하는 분만 이쪽 법맥이 지금 우리나라 불교 전체 법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쪽 맥들이.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분 것만 남았는데, 이분이 이어른 제자인지가 알딸딸합니다. 저는 이어른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조선 후기 사람들은 이어른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조선 전기에도 이어른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저 혼수문집이 남아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까지 남아 있는데, 그게 북한에 있거든요. 나 저거 어떻게 좀 입수를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제시대 때 조사에는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은 뭐 사라졌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 두 파가 아무튼 제일 중요하고 지금은 혼수 법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은 전부 전통 스님들하고 연결이 돼요라고 하면 저 혼수 스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혼수 스님이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조계종의 종조도 누구로 할 거냐, 뭐 어쩌고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각설하고 저런 분들은 다 통일신라 말부터 선문이 들어오니까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훨씬 뒤쪽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불교는 훨씬 뒤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유사에는 안 쓰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가지산문에 당신이 이제 국사까지 하시던 분이니까 선에 대해서 더 많은 글들을 쓴 거죠. 삼국유사 5권보다 60권이 훨씬 더 많잖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쓰면 뭐 합니까? 안 남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삼국유사만 남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는 선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선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더라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가 어느 시절이냐면 요 삼국유사가 산술되던 시기, 그 다음에 이승유가 제왕운기 쓰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몽고 전란 시기입니다. 몽고 전란. 몽고한테 뒤지게 당하고 이제 약간 뭐 좀 해결된 정도 뒷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유명한 단군입니다. 단군 신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에만 단군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 상황 속에서 저건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 그래서 우리 반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고려 사람들은 단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백제나 고구려를 떠나서, 백제, 고구려, 신라라는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은 다 한민족이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누구냐면, 그렇게 주장하려고 했었던 게 누구냐면 단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내를 단합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다가 단군이 대두하게 된 거고, 그리고 단군의 대두라고 하는 것도 요임금 때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의 따라지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정도에서 약간 뒤쪽에, 우리는 약간 늦네.
예, 요임금 때 잠깐 너네 나라 세웠을 때 사실 우리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 늦었어. 아유 아깝네. 예,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적이고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몽고에도 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단군 신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삼국유사에도 또 나오니까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주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승유, 이게 동안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척의 천은사 쪽에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벼슬 잘리고 자기가 이제 저쪽 삼척 지금 천은사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좀 뭐 간장사라고 저게 대장경을 본다 그래서 간장사 자기가 살던 데를 절로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제왕운기에도 단군 이야기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중국과 완전히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한 가지, 그런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몽고 사람들하고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 당군이 뜰 때는 딱 두 번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당군이 뜰 때 두 번. 한 번은 언제냐면 이때가 한 번 뜬 거고, 한 번은 일제강점기 때 나철의 대종교 운동 할 때도 당군이 뜹니다. 그때도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잘 단합해서 격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이 계속 내려오던 이야기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지역적인 스토리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지역적인,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모수도 하나의 스토리예요. 해모수가 부여계거든요. 부여계. 그게 나중에 이제 고주몽 쪽으로 해서 고구려로 이제 이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 스토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개의 저런 천손 신앙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당군 이야기고, 당군 이야기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계통하고 뚜렷하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해모수나 이런 거는 왜 안 썼느냐? 그건 고구려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끌어올리면 고구려 쪽을 띄우는 것처럼 느낌이 돼. 그래서 좀 알딸딸하고 잘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띄어 올려서 전체 민족의 시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마한, 진한, 변한 다 아우르는 사람, 이거를 아우르는 전체 시조를 한 명을 끌어내서 우리를 단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된 거고, 그게 당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뚜렷하게 예전부터 쭉 있었던 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으면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상당히 부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군 신화가 생각보다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다. 뭘로 추정할 수 있느냐? 한 가지는 남성산신 1호가 당군이에요. 남성산신 1호가 당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뭐 지리산 산신 이야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여성산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경주 관련해서도 뭐 선도성모도 여성산신이고, 그래서 연대가 오래되면 여성산신 이야기가 나오고, 남성산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남성 중심 사회가 확립된 뒤에 나온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래된 버전은 아니에요. 중국도 뭐 그러네 저러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뭐 마고전설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여성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서왕모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된 층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리더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생각보다 층위가 높고, 그 다음에 남성이 리더가 되면 남성 사회로 완전히 틀이 바뀐 뒤에 나온 이야기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군 신화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뒤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교적인 요소들도 들어가게 됐고, 그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서안의 태백산 신앙이 들어와서 태백산 신단수로 당군이 내려오는 거고, 나중에 아사달에 뭐 도를 정하고 그게 이제 구월산이라는 설도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사달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뭘 의미하는지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사달 우리나라 역사에 2번 나옵니다. 당군 신화의 아사달. 그 다음에 불국사 석굴암. 아니 석굴암이 아니고 다보탑 석가탑.
석공 아사달. 아사녀는 사자입니다. 그거는 아사달과 관련된 어떤 여성형을 표현하려고 아사녀 이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아사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뒤에다가 여자 쓰는 거는 약간 무성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돼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형을 하나를 더 만들 때 쓰는 기본적인 겁니다. 천관녀, 좀 이따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지도 모르겠는데 천관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인데 그게 여성을 지칭하려고 거기에 여자였어 라고 해서 천관녀 이렇게 넣는 거거든. 그래서 여자를 뒤에다 붙인다는 게 굉장히 인위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후대까지도 아사달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아자 들어가면 이게 좀 야리합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이 아자 들어가면 그걸 뭐 해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게 뭘 하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도 얘기할 때도 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아도가 이제 사람 이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아도 이야기할 때 또 해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삼국유사나 그다음에 제왕운기 같은 게 시대적 요인이 존재한다더라. 그 시대적 요인은 뭐냐면 몽고라고 하는 외세 침략기 때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는 다른 나라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달랐고 그다음에 민족도 달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국 사기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쪽 기조고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기자조선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기자라고 하는 분은 주나라 마지막 때 주나 비간, 기자, 미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미화시키는 구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자조선을 뭐 만들었다. 그래서 당군조선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당군 얘기할 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사망오제라고 하거든요. 사망오제. 사망이 뭔지 잘 모릅니다. 18사략 같은 데는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고 그 다음에 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태오복희씨, 그 다음에 염제신동씨, 그 다음에 여화씨를 넣는 경우도 있고 황제 헌원씨, 공선헌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경이라든지 뭐 소호 금천씨를 넣는 경우도 있고 추경은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문명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에 해당하는 전설적인 사람들. 복희는 거의 언제나 들어갑니다. 복희하고 신농은 약간 필수적인 것 같고 저 세 번째를 황제 공선헌원으로 넣느냐 안 그러면 이제 뭐 추경으로 넣느냐 뭐 어쩌느냐 여화로 넣느냐 여화는 이제 복희 동생 남매예요. 그래서 쌍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여동생 정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팀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만 보면 천지인해서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 천지인 3제를 가지고 그냥 상징적으로 천지인이 시작됐어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가 봐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사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제 본기부터 나옵니다. 중국 역사를 오제 본기부터 그 중국 오제 본기가 공선헌원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군 같은 분입니다. 황제 헌원 씨라고 하는 공선헌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 당군 같은 민족의 시원자 그러니까 그거를 하화족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민족을 하화족, 그냥 한족이라고도 하고 하나라하고 저 화산족이 섞였다 그래가지고 하화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헌원 계열이 전욱, 제곡 이게 다 헌원의 혈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고 실제로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사망으로 넣느냐 오제로 넣느냐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비중이 워낙 크거든. 이 사람의 비중이 워낙 크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임금,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 그래서 요임금은 당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요임금은 눈썹이
8개 색깔이 무지개똥 눈썹.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렸는데 이게 무지개똥 눈썹. 그래서 팔체 이렇게 칼라로다가 염색하듯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눈썹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저 양반이 세운 나라가 당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당나라, 송나라 할 때 그 당나라도 사실은 연원이 저기까지 그 고대 나라를 복구한다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따온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이 조선. 조선이 뭔 조선이냐? 단군 조선. 그래서 따온 거죠. 고조선을 따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당나라도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 당인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당. 그래서 당요 이제 이게 사위죠. 사위. 순임금은. 그래서 순임금은 우순. 순임금은 우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순 이렇게. 그리고 순임금은 검은 동자 2개. 검은 동자 2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해도 이게 기인의 이상이에요. 황후도 검은 동자 2개라니까. 칼라 렌즈 같은 거 잘못 껴가지고 이렇게 살짝 밀려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날 때부터 아주 대단한 사람 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 그죠? 눈썹에 이게 뭐 색깔 들어가 있어요? 아, 눈썹에 색깔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눈썹 밀고 문신으로 문신하면서 눈깔이 뭐 그 까만 동자가 2개고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 분들은 평범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열심히. 타고난 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단군을 여기에 맞췄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 역사의 시작은 여기라고, 역사라기도 좀 애매하고, 이 다음에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은나라부터가 역사거든요. 황한문명이 은나라부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중국에서 워낙 이 약을 팔 때 일반화된 거예요. 요임금 때, 순임금 때, 요임금 때 뭐 태평가를 부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기까지 그냥 역사로 다 이해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의 시작을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으로 딱 맞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아까 단군 신화가 뒤에 거라며.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자주적인 거예요.